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필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ISP, Information Storage Planning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간한 정보전략개혁 ISP 수립 실무라는 책을 기초로 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함께 보시거나 미리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인터넷 전문 강의 사이트인 인프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런 강의를 신청하신 분은 위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금년 3월에 개강을 하고 나서 그동안 보완을 좀 해서 새롭게 개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모델 부분에 여러 가지 그 보완을 했습니다. ISP 하면 전문 컨설턴트만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획이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86년부터 약 20여 년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실에서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고 그 이후 17년 정도 ISP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정보시스템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런 방법을 알았었다면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초급에서 중급자용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IT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ISP 4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각 활동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환경 분석은 비즈니스 정책, 법제도, 정보기술, 그다음에 타사례, 이해관계자 시사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활동들은 시사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외부 환경의 의미는 지금 ISP를 하고자 하는 조직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ISP 대상 조직과 업무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스와트에서는 이제 기회와 위협 요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미래 모형에 참고를 하게 되죠. 어떤 정보 과제가 도출되었을 때 이 과제가 어떤 근거로 시작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 모델에 가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추적을 해서 이 과제가 어떤 근거, 즉 내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었는지 법제도에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 건지 하는 그런 근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은 ISP 대상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사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법제도, 경제사회환경, 이해관계자, 타사례, 정보기술 이런 것들은 ISP 대상 조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이라는 것은 내부 현황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환경 분석에 대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환경 분석의 대상은 기업의 비즈니스나 정부의 정책, 법제도, 정보기술 동향, 타사례, 이해관계자 등입니다. 근데 이 각 대상들은 컨설팅 인력이 충분하다면 병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서로 독립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정책은 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한 동향이나 정부의 정책 동향, 그리고 법제도는 ISP 대상에 관련된 법률과 정부의 제도, 규제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입니다.
정보기술은 이제 범세계적으로 IT 신기술에 대한 동향이고요. ISP 대상 관련 구기술 동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타 사례는 뭐 벤치마킹, 뭐 베스트 프랙티스, 선행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다 같은 뜻입니다. 그 ISP 대상과 관련된 타 사례를 조사를 해서 조사의 대상은 이제 조직, 기업이나 기관, 그다음 유사 정보 시스템들이 타 사례의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ISP 대상 관계자가 되는데요. 조직이나 개인, 개인이라면 이제 소비자나 국민, 수혜자 등이죠. 외부 환경 분석은 이 중에서 이제 ISP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공학적입니다. 하지만 경영이나 정책적인 요소를 등한시하면 설계된 미래 모형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다는 뜻은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법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래서 이제 분석 절차는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분석 결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분석 관점은 법제도 측면에서는 관련 법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번 ISP 대상 사업에 미치는 법제도의 제약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정책 혹은 시장 환경은 본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이고요. 시장 환경이나 경제 환경 조사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본 사업과 관련돼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파악을 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동향이나 의견, 이슈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정보기술 동향은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술에 대한 제약 요인도 분석을 하게 되죠. 선행 사례는 본 사업에 설계하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이번 사업의 각 목표 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시사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사점은 반드시 이제 객관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법과 정책 관점에서 영향 요인이나 관계자의 의견, 기술적인 요인, 그 다음에 유사 사례. 조사와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환경 분석 결과는 반드시 시사점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미래 모형 수립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시사점은 사실 위주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간혹 이제 담당 컨설턴트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팩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사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건 금물입니다. 제시한 방향이 미래 모형을 수립할 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통계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통계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므로 통계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향후에 목표 모델에서 통계관리 시스템이 될지 아니면 무엇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이거 표현하는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 통계관리 시스템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어디 있죠? 그건 없죠. 왜냐하면 목표 모델에서 이미 이름도 바뀌었고 또 내용도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부연 설명하다 보면 자칫 이 과업 범위가 늘어나는 통계관리 시스템도 설계를 해야 되는 별도로 유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나 적정한 곳에 시스템 명칭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방안이거든요. 방향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결과는 시사점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석한 이 스코프별로 키파인딩이라고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걸러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 그 엑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이나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죠. 이 시사점 정리는 가능하면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문장을 길게 쓰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정제를 해야 되는, 분할과 정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문장, 뭐 불가피하다면 이제 두 문장인데 좀 짧은 문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각 그 외부 환경 분석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전문 강의 사이트 인프라원에서 약 7시간 정도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을 방문하셔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책, ISP 실무를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